중국의 단체 관광도 중요하지만 이미 우리나라 관광 산업은 상당히 회복되고 있는데 그 주 요인이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오늘은 하태민 주식TV 하태민 대표님이 오셨는데요. 또 우리 쌤이죠. 주식쌤이 뭘 오늘 알려주실지 기대가 되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뭐 초전도체에서 뭐 난리 부려서 한번 지나가고 그죠? 네, 시장이 좀 그래도 정상화된 맞습니다. 쏠림 현상이 뭐 초전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도 쏠림이 과했잖아요. 그때도 맞습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그죠? 네. 야, 시장에 참 워닝을 줘야 되는데 쉽지 않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고 이제 정상화가 되면서 테마다운 테마 이런 게 좀 순환매가 나타나는데요. 예, 오늘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 고용 관련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네. 뭐 좀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박사님 정확한 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 7월부터 8월 동안 주식 투자에서 참 힘든 상태였습니다. 특히 그 머리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아주 힘들다 이런 말 나왔었는데요.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좀 상식적인 분들은 힘들고 그냥 불나방처럼 초전도체 회사가 뭐 관계가 없다 하고 최대 주주가 팔아도 그냥 불나방처럼 내가 오늘 하루 상한가 먹으면 되지만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시장이 지금 녹화하는 오늘도 좀 종목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합리적인 종목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중국 단체 관광 이 테마는 다들 잘 아시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광 상황이 어떤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또 우리 박사님 말씀 나눠보면 다들 감을 잡으실 건데 아시겠지만 8월 10일 날 중국의 문화여주부에서 한국, 일본, 미국 등등 70여 개국에 대해서 단체 관광을 허용한다. 자, 이것도 웃기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1988년부터 여행 자유가 됐으니까 여행 자유화. 그전에도 우리 해외 나가는 거 참 힘들었는데. 우리도 그랬어요. 해외 나가는 사람 대단하고 유학 가는 애들은 뭐 그때 대단한 애들이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단체 관광하는 나라가 비자를 안 내줘가지고 못하다가 이제 비자를 내주는데 그게 2017년 3월 아시겠지만 사드 보복으로 이제 단체 관광 비자가 안 나왔는데 이것도 참 또 여담입니다만 참 중국이 이게 지금 왕따당하는 원인인데 경제를 무기화해 버리니까 그래서 뭐 지난번에 노르웨이 같으면 노벨 평화상 후보로 그 홍콩 민주화 운동하던 분을 후보로 내세우니까 노르웨이 연어 수입 금지. 맞아요. 맞습니다. 호주에서 또 홍콩 얘기, 대만 얘기하니까 찰광석 수입 금지, 호주 와인 수입 금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뭐 약간 애들 같은 우리가 싸우면서 야 너 기분 나빠 우리 집 오지 마. 맞습니다. 내 반찬 먹지 마. 뭐 이런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좀 표현을 적합합니다만 국격이죠 국격. 성격 들어온 동네 양아치처럼 쟤는 뭐 말만 투만 뒤틀리면 그냥 멱살잡이 하는 것처럼 되니까 사실 이래서 지금 공급망에서 배제되는 그런 원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볼 수 있거든요. 쟤한테 못 먹겠다가 나중에 수틀리면 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이런 것도 보면 결국 자기들이 돌아올 부메랑을 맞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사드 보복하는 바람에 우리가 7년 동안 단체 관광이 안 되다가 허용이 됐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2016년에 한 800만 명 정도 왔어요. 중국 관광객이. 연간. 네, 연간. 그다가 사드 보복하면서 한 400만 명대로 줄어들었다가 그다음에 또 늘었습니다. 단체 관광을 못하게 해서 그렇지 뭐 개별적으로는 오는 분들이 있어서 2019년에는 다시 600만까지. 그러니까 사드 이고 나서 계속 확 줄었던 게 아니군요. 맞습니다. 그러네. 뭐 저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을 뜯어보니까 좀 다르네, 그죠? 맞습니다. 와, 16년에 800만 명이요? 네. 와, 많이 왔네. 그때는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 한 2천만 명 됐습니다. 와, 그러니까 그 중에 800만 명. 네. 그다음에 우리 뭐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인데, 그죠? 맞습니다. 800만 많이 온 거고. 그러고 나서 사드 때문에 주는 것 같다가 코로나 전까지는 다시 늘었다. 600만까지. 그렇군요. 결국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맞은 거군요. 코로나가 제일 무서웠죠. 그래서 코로나 때는 코로나가 사드나 뭐 중국 시진핑보다 무섭구만. 맞습니다. 전 세계가 다 그 모양이겠지만 그래서 2019년에 600만이었는데 2022년에는 20만. 그때는 뭐 움직일 수가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올해는 지금 7월까지
70여만 명 정도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관광객 추이가 그동안 좀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네. 그동안 보면 단체 관광 사드 조치가 물론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치명적이지는 않았다. 이걸 좀 알 수가 그렇게 볼 수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참 지금 작년까지 얼마나 관광업계가 어려웠는가. 한때 막 800만 명씩 오던 중국인이 여행사 20만 명. 여행사 얼마나 힘들게 해서 문 닫은 데 많죠. 맞습니다. 여행업 종사하시는 분들 정말 힘든 시간이었죠. 하나 투어 모두 투어 다 엉망이 다 돼버린. 하나 모두가 그런데 조그만 중소여행사는 말해 보이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거나 이 정도까지 한때 800만 명까지 왔던 사람이 20만 명까지 올 정도로 네. 코로나가 그 정도 충격을 줬다. 근데 올해부터는 돌아서고 있는데 그 상황을 또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예. 올해 상황 이제 지금까지 상황들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예. 올해 그러면 데이터가 언제까지 나와 있죠? 네, 7월까지 네, 네.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나라를 방문한 제일 많은 거 역시 일본. 일본이 항상 좀 1등인데 네. 일본이 올 7월까지는 일본이 1등인데 8월에는 중국이 1등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보면 8월에는 아직 단체 관광이 본격화 안 됐는데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1등이네요. 그래서 그 7월까지 보면 일본이 1등, 중국이 2등, 미국이 3등입니다. 62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미국 유럽 쪽은요. 코로나 전보다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코로나 이전보다 한 70% 정도 수준인데 미국 유럽은 더 많이 온다. 그건 케이팝의 열풍이 있다고 보이네요. 그죠? 맞습니다. 지난번에 또 왜 BTS 10주년 아미 그 여의도 공원에서 뭐 공연하고 그랬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어쨌든 케이팝이 불러온 효과 이런 게 있다고 보인다. 그죠? 해석하기. 역시 박사님이 착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네. 오늘 제가 여러 차례 그런 말씀 드릴 것 네. 같은데 중국의 단체 관광도 중요하지만 이미 우리나라 관광 산업은 상당히 회복되고 있는데 그 주요인이 한국이 사실은 그 우리 박사님은 유튜브는 좀 보십니까? 유튜브는 요즘 잘 못 봅니다. 네. 일단 눈이 피곤하고요. 맞습니다. 그 조그만 거 보려면 네. 그래서 뭐 또 우리 박사님은 또 책 읽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그런 책도 걸 잘 못 보는다. 요즘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저도 리포트만 열심히 보고 맨날 주식 GTS 할 수씩 봐야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와이즈 리포트는 열심히 보는데 유튜브는 피곤해서 안 보고 책 좀 다시 읽고 있습니다. 좀 그랬는데. 예. 그래서 저도 우리 라떼는 맞아요. 세대들이 다 그런데 네. 저희 아들이 누워서 이렇게 막 핸드폰 보고 이게 처음에 서글퍼 보이더라고요. 그 눈에 안 좋은데. 그렇죠. 보는 건 좋은데 네. 앉아서 그 보시라고. 조그만 걸 저거 뭐 하려고 네네. 보고 있지 했는데 제가 유튜브를 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정말 세상 얘기가 여기 다 담겨 있구나. 그래서 요즘은 저는 TV를 거의 안 보고 TV는 안 보죠, 사람. 네,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세상 살아가는 얘기들이 다 올리니까 요즘 브이로그 같은 게 많으니까 네. 그런 걸 보는데 거기서 제일 느껴지는 게 이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 한국이 성지입니다. 성지. 네, 한국을 가고 싶다. 근데 근데 문제는 한국이 정말 비자를 잘 안 내주는 나라더라고요. 그래요? 네, 우리나라가 오. 참 비자를 안 내주는 나라고 우리나라와 국제 결혼한다든지 우리나라에 있고 네. 싶어하는 분들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출입국 관리 사무소 갈 때 예. 우리나라가 아주 비자가 까다로운 나라라서 지금 오고 싶어도 못 근데 이해가 안 오는. 되는데 물론 이제 살로 오거나 네. 살로 와서 한국 국적 취득하는 거 이런 거는 어렵고요. 네. 한국 국적 취득하려고 지금 국적이나 뭐 한국어 어학 능력 시험 보는 거 동남아 이런 데서 엄청 인기잖아요. 네. 그다음에 난민 우리가 안 받아들이기 유명합니다. 네. 난민 협약에 가입을 했는데 난민 진짜 안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여행 비자는 뭐 우리는 그것도 맞죠. 돈을 예치를 한다든지 그래요? 물론 그 나라 사정도 있겠지만 네. 쉽지는 않습니다. 깜놀인데요.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세계 2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네. 어디든지 갈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뭐 북한이나 이런 데 빼고는 그죠? 네. 뭐 정말 몇 개 국가 그다음에 전쟁으로 이런 거 빼고는 사실은 거의 무비자로 가거든요. 맞습니다. 중국은 비자 필요하고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당연히 다 오가는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마음대로 못 온다. 맞습니다. 오, 그래서 깜놀인데? 젊은 친구들이 제일 하고 싶은 게 네. 대학생으로
그냥 우리나라 유학 오는 게 그나마 쉬워서 네. 그걸 하려면 또 몇 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돈이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말씀한 K-팝이라든지 K-드라마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성지 그래서 한국 남자는 다 멋진 줄 알고 그래서 지금 유튜브들 보면 뭐 동유럽 이런 쪽에 가도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난리가 나더라고요. 심지어는 튀르키예 같은 데는 한국인이란 이유만으로 초등학생들 사인해달라고 사진 찍어달라 그러고. 한번 가시죠. 태극기 저 뒤에 꽂든지 여기다 이렇게 태극기 하나 달라고. 맞습니다. 사실 한 20년 전에 제가 베트남 갔을 때 제가 베트남 분들이 굉장히 우호적인 걸 보고 이 사람들 왜 이러지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전 세계적 분위기인데 이게 K-팝, K-드라마들이 퍼지다 보니까 베트남에 또 우리 박항서 감독 효과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가 한국을 한번 꼭 가보고 싶은 나라가 돼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드릴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좀 오기 쉬우니까 네, 네. 2019년 코로나 이전 상황보다 더 돌아갔고 그래서 이제는 중국이 이제는 이제 본격화되는 시기다. 1월부터 7월까지는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오는 관광객은 일본이었는데 네, 일본이었습니다. 7월 자료도 주세요. 7월 자료는 네, 중국이 1위가. 중국, 일본, 미국 순으로 맞습니다. 그렇죠? 네. 중국이 탁 치고 올라갔네.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그렇죠? 네, 앞으로 이 추세가 하반기나 내년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얘기해 주는 거 아닐까요? 정확하신데요. 네. 그래서 중국이 1위로 올라선 게 2020년 1월 네. 코로나 서기 전에는 중국이 1등이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못 왔는데 다시 중국이 1위 됐는데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쪽은 코로나 이전 상황까지 쭉 능가하는 상황이 네. 돼버렸는데 중국이 이제 그냥 또 1위로 돌아섰는데 단체 관광까지 개시가 된다면 더 시너지가 더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추세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요 지속적일 상황이고 또 아주 근본이 탄탄하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중국이 또 수가 뒤틀려 가지고 또 뭐 비자 안 내줘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 관광 산업이 코로나 같은 일이 다시 생기지 않는다 한다면 이 추세는 상당히 탄탄하게 유지된다. 이게 사실 오늘 주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근본이 탄탄한 상황에서 그 위에 지금 단체 관광까지 허용됐기 때문에 더 플러스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게 오늘 사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근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허용됐지만 중국 관련주들이 그날 허용하는 날 뭐 강하게 올랐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네. 연속성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분석이 예전만큼 그렇게 온다는 보장이 있냐, 시간이 걸린다. 그다음에 와서 중국인들이 지금 소비 여력이 없고 저축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돈 많이 안 쓸지도 모른다. 네. 이러면서 좀 그래? 부진했었다가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면서 노재팬이 중국에 불면서 그 수혜를 지금 우리가 또 받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역시 박사님 예리하신데, 근데 또 그 기조에 우리가 네. 지금 잊고 있는 게 제가 오늘 네. 우리가 관광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른다 말씀드린 예. 게 제가 근본이 탄탄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이 지금 뭐 경제가 거의 망가지다시피 하니까 당연히 구매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미 올해 내용에 있어서 보시겠지만 우리 면세점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급감을 했는데도 면세점 매출은 그렇게 별로 안 줄었습니다. 그 줄은 만큼. 그 말은 결국 개별 관광 여행들이 오고 하면서 다른 나라의 구매력이 높아져서 탄탄히 받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이 뭐 꼭 중국만이 결국 절대적이 아니다 하는 건데 후쿠시마도 말씀하셨지만 또 우리 얘기를 하면요. 유튜브 얘기를 하면 제가 본 유튜브 영상 중에 중국의 웨이브라든지 글 올리는 사이트에서 네. 한국에 대해서 글을 좀 많이 올리는 사이트가 있는데 중국이 어느 정도 통제냐 하면 전 세계에서 언론 자유도가 북한 다음으로 꼴찌가 중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 만약에 한국 사람 피부가 좋다. 한국이 뭐 대단하다. 이런 글만 나오면 다 삭제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사이트에 있는 글이 한 10만 개가 삭제되는 바람에 거기에 나오는 중국 글을 우리나라로 번역해서 하는 유튜버가 있었는데 갑자기 황당해져 버린 거죠. 그 정도로 중국은 통제가 엄청나다. 그러니까 노재팬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도 불매운동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순수한 민간운동이지만 중국은 말은 민간운동이지만 아주 사상적으로 크게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화장품 얘기하면서 그런 좀 말씀 많이 드릴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이
뭐 단순히 뭐 개인들 간의 노재편이나 정부가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일본으로 지금 이미 한 3분의 1 정도는 취소가 됐다 그러네요. 그래서 2019년에 중국인들이 우리한테 600만 명 정도 왔다 그랬잖아요. 예, 예. 일본에 한 900만 명 이상 갔거든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이번 춘절 연휴에도 국경절 연휴에도 우리나라보다 일본을 훨씬 선호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일본으로 많이 갈 걸로 봤는데 지금은 이제 일본이 없으니까 한국밖에 없어서 사실은 이번에 국정절 연휴에 우리가 엄청난 좀 이익을 볼 만한 반사이익을 누릴 만한 상황이 지금 돼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중국에 이미 웨이보 이런 데는 그 취소한 영상도 막 올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위기들을 막 이런 영상은 막 퍼뜨리게 냅두고 뭐 예를 들어서 일본 좋다. 뭐 이런 영상은 전부 다 삭제하는. 그래서 오늘 내용에서 말씀드린 우리나라 제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제품들 아닙니까? 근데 중국에서 확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뭐 중국이 기술력이 높아져서 우리나라 네. 선호도가 떨어졌다 얘기하는데 네. 아주 체계적으로 뭐 세금 문제도 있지만 체계적으로 우리나라를 격화시키고 또 중국의 애국주의 이런 걸 통해서 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최근에 언론 또 영상 보니까 한국에 개별 여행 갔다 온 중국의 여자분이 화장품이 이래 싼 줄 몰랐다. 한국 화장품이. 중국에는 세금이 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따이공 같은 게 기업적으로 하고 이러는데 아니 화장품이 이렇게 싼 줄 몰랐다. 그런데 우리 중국 화장품은 품질로 별로 좋지도 않은데 왜 이리 비싸냐. 그래서 만약에 중국 유커들이 와 단체 관광을 오면 다 화장품 하나씩은 살 건데 화장품 가격이 이렇게 싸네 되면 야 한국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는 그런 효과도 나타날 수가 있어서 이번에 그런 효과 또 일본의 노재편 효과 이런 것까지 겹치는데 예. 지금 분위기에 봐서는 모객하고 하는데 9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좀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9월 말 10월 초 국경절 연휴 때는 상당히 좀 많이 올 것 같다. 네. 이렇게 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태민 대표님과 중국인 단체 관광객 허용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예전 같지 않다, 확인해야 된다, 뭐 이런 좀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기조적으로 그런 추세가 회복될 걸로 하태민 대표님이 얘기를 하셨고요. 이 어떤 쪽이 이 수혜를 받을 것인가 얘기는 따로 좀 네.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중국인 단체 관광객 허용의 그 흐름들, 팩트를 체크했습니다. 하태민 대표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